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핵폭탄급 사이다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읽어볼 테니 잠시 핸드폰을 내려두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필립의 사연방을 소개받고 열렬한 팬이 된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사연들이 하나같이 빵빵 터지는 재미를 주어서 실컷 웃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배꼽 잡을 핵폭탄급 사연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속이 뻥 뚫리고 온몸이 짜릿하답니다. 혼자 알고 있기엔 아까운 사연이라 꾹꾹 눌러 써서 보내드려요. 제가 살아온 배경은 아주 평범합니다. 토목기사로 수십 년을 일하시며 사업장까지 꾸리신 아빠 덕분에 비교적 잘 성장한 것 같아요. 또 엄마가 당신의 자식인 오빠와 저를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셨죠. 부모님의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고 잘 성장한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꽤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은 만큼이나 운도 좋아서 취업 준비를 오래 하지 않고 바로 일할 수 있었어요. 한 회사에서 5년 정도 일했더니 어느새 30살이 되었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의지할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개팅을 받았답니다. 여러 번의 소개를 받다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인연이 되었죠. 외모도 멋지고 성격도 활발하고 긍정적이어서 제 마음에 쏙 들었네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를 예쁘게 봐줘서 처음 본 날 사귀자고 고백을 해줬답니다. 남자친구는 사귀는 동안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선하고 구김살 하나가 없었어요. 제가 짜증을 부리기라도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해 많은 사람이었죠. 연애 기간이 2년 정도 지나자 남자친구가 결혼 프로포즈를 해주었는데 저도 그와 결혼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단번에 받아들였답니다. 부모님께 이 같은 소식을 전했더니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고 하시면서 연애를 좀 더 해보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미래를 함께 하겠다며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저희 커플은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식구들 모두 기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이의 성품과 닮아 있을 거라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환대를 해주며 받아주셔서 좋은 시집을 만난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상견례에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마주하자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까맣게 그을린 아빠의 얼굴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사돈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밖에서 일하는 인부신가요? 얼굴이 새까맣게 탄 게 노가다꾼 같군요. 입고 있으신 정장도 어디 싸구려로 구하신 것 같은데. 아, 따지고 보면 노가다꾼이지요. 제가 토목 관련 사업을 해서 주로 밖에서 일을 합니다. 정장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입지 않아서 꽤 오래된 걸 입고 나왔습니다. 제 겉모습이 신경에 거슬렸다니 송구하네요. 그래도 잘 먹고 사는 일꾼입니다. 난 그런 거 잘 모르고 꽤 성공한 사업가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몰골하고 차림새하며 추레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속은 기분이라고요. 진짜 사업하는 거 맞아요? 사부인도 사업가 아내가 아니라 어디 파출부나 하는 아줌마처럼 보여요.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과 아내 되는 사람이 차림새가 이럴 수가 있죠? 그것도 상견례라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빠가 멀끔한 정장을 입고 넓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업가로 착각을 했는지 아빠의 겉모습을 보고 기분 나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또 엄마가 청가방을 메고 나오셨는데 어디 시장바닥에 놀러 나왔느냐며 시비를 거셨고요. 이에 아빠는 외모에 치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하시고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고 말씀하셨답니다. 또 당신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는 체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신의 집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우리 부부는 사돈처럼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래도 좀 격식을 차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군요.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는 7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희가 애들 신혼집을 번듯한 곳을 마련해 줄 건데 그 안에 혼수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 그게 걱정이셨군요.
그런데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딸의 시집 보낼 때를 생각해 따로 적금을 들어 놓았거든요. 준비는 철저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남들 하는 만큼 채워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안 되지요. 저희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애들 신혼집을 크게 해줄 테니까 제대로 채워주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상견례 갑질이었어요. 시댁에 인사 갔을 때는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혼수와 예단 이야기를 꺼내며 온갖 있는 척 잘난 척 하시는 걸 보니 사람은 한두 번 봐서 알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언짢으셨는지 제 눈치를 자주 보시며 고개를 갸웃거리셨고 저는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시부모님께 돈 얘기 좀 그만하라고 화를 냈어요. 엄마, 누구 빚 받으러 왔어? 왜 돈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야? 장인어른이 얼마나 능력 있는 토목 사업가인 줄 알아? 이 동네 재개발은 장인어른 손을 타고 시작한다고. 그리고 엄마가 혼수 걱정을 왜 해? 어른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래 봐야 노가다꾼이잖아.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니? 우린 며느리 좋은 사돈집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야 나중에 같이 사업도 하고 상부상조할 거 아니야. 아, 그만 좀 해. 나 장가 보내주러 나온 거지 돈 벌러 나왔어?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그 이가 따끔하게 일렀더니 그제야 돈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더군요. 어찌어찌 잘 협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이 결혼을 꼭 해야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영채야, 네 신랑이 될 우연이는 괜찮은 사람 같다만 그 집 식구들은 아닌 것 같더라. 아빠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네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많이 괴로울 것 같아. 아빠, 아까는 나도 난감하고 민망했어. 엄마 아빠한테 괜히 죄송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런데 시댁에서 그러는 건 처음에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남편만 멀쩡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시댁이라고 다르겠어? 내 친구들 시댁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가관이라고. 다들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대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아빠랑 엄마한테 말해줘라. 우리가 늘 네 말을 들어주고 힘이 돼줄 테니까. 알겠니?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바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남편과 다툼 한 번 없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보고 화를 내시더군요. 이게 다 뭐야? 어디 할인 매장에서 사온 거니? 죄다 유행 지난 것들 뿐이잖아.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할인 매장이라니. 다 최신 가전 제품에다가 소파랑 침대는 수입 제품이야. 처부모님이 엄청 비싼 것들로 마련해 주셨다고. 그런데 왜 내 눈에는 죄다 싸구려로 보이지?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말하진 않겠다. 우리 집 수준에 맞지 않아도 이왕 들였으니 일단 쓰고 2년 뒤에 싹 갈아야겠다. 어머님, 혼수를 2년 만에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못해도 10년은 넘게 써야죠. 얘가 없는 집 자식이라는 걸 티내나. 요즘은 2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말 못 들어봤니? 유행 지나면 그때그때 바꿔줘야 한다고. 에이, 어머님, 유행 따라 가구를 바꾼다니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도 2년마다 바꾸나요? 얘 좀 봐라. 지금 내 말이 기분 나쁘다고 그따위로 대답을 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죄송해요. 저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린다고 바꾸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너 말할 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해라.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니까. 아무튼 나중에 가구를 갈아야 할 때가 되면 네가 바꿔줘야 한다. 알아들어?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억지스럽고 기분 나빴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싫은 소리에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들어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일일이 사과해줘서 기분이 그나마 괜찮았죠. 신혼집도 모두 준비가 되고 시어머니가 바란 대로 예단까지 전달하였고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는데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로 다녀왔어요. 여행의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혼을 시작해서 하루하루가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이 맞벌이로 지내다 보니 집안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맨날 지쳐서 집에 들어오니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하지만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친정 엄마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회사에 나가고 없는 시간에 신혼집에 오셔서 청소와 빨래, 밥과 반찬까지 가득히 채워주셨죠. 남편은 엄마가 해준 반찬이 아주 맛있다며 시어머니에게 받아온 반찬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답니다. 여태껏 먹어본 밥 중 단연 최고라고 추켜세웠죠. 여보, 장모님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셔. 이 정도면 식당을 차려도 초대박이 나겠는데? 안 되겠다.
이 반찬들 본가에 갈 때 좀 싸가자. 우리 엄마도 좀 각성하고 배우라고 말이야. 그렇게 맛있어? 당신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가 먹던 걸 시댁에 어떻게 가져가? 다음에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따로 드리든가 할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 꽃게장이랑 굴무침을 드시면 처가로 들어가 살지도 몰라. 우리 엄마가 하는 음식들은 죄다 비싸기만 하고 맛은 없거든. 무슨 재벌가의 식단이라나 뭐라나. 하여튼 장모님 솜씨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농담도 참. 맛있게 먹어주고 칭찬해주니 고맙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주 해달라고 할게. 그이는 친정엄마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시댁에 자랑을 하기까지도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엄마한테 부탁을 드려 시댁에 싸갈 음식을 받아왔고 회사 일이 바쁜 남편을 두고 혼자 시댁을 찾아갔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조금 인색하게 받아주시며 마지못해 들어오라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왔니? 그런데 너 입고 있는 옷이 어디 거야? 못 보던 디자인이다. 아, 이거요? 시장 보러 갔다가 예뻐 보여서 샀어요. 어머님도 하나 사드릴까요? 3만 원밖에 안 해요. 뭐라고? 3만 원짜리라고? 참나 격떨어지게 그런 싸구려를 입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옷을 나한테 사주겠다니 기가 찬다. 그런 옷은 저도 안 가진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대답하고 반찬통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뚜껑을 일일이 열어서 냄새를 맡으시고는 인상을 심하게 구기셨답니다. 어우, 냄새. 이게 다 뭐냐?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꽃게장에 굴무침, 보기만 해도 울렁거리네. 네, 어머님. 냄새가 처음에는 조금 비릴지라도 드셔보면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님 아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고요. 뭐야? 내 아들한테 이런 나름식을 먹였다고? 내가 보내준 귀한 반찬을 두고 이런 걸 먹였단 소리냐? 이런 나름식은 기생충이 득실거려서 먹으면 안 돼. 아우, 내 코가 썩네. 왜? 맛있게 생겼구만. 사돈 정성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자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잘못 먹었다간 식중독에 걸리기 딱 좋다고요. 이거 가져가라. 아니지. 가져가면 내 아들한테 먹일 것 같으니까 그냥 두고 가라. 내가 갖다 버리든 길거리 고양이한테 주든지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해도 너무한 말씀을 하셔서 상처를 주셨습니다. 애써 맛있게 만든 음식을 무겁게 바리바리 싸들고 갔더니 욕을 하고 갖다 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찬통을 다시 싸서 시댁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 가져가려고? 내 아들한테 또 그 기생충을 먹일 생각은 하지 마라. 네, 걱정 마세요. 다시 친정에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상한 채 다시 친정으로 가서 반찬을 돌려드렸어요. 엄마가 기분 상하지 않게 시부모님이 나름식을 못 드신다고 변명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가죽 지갑을 전해드렸는데 명품이 아니라며 집어 던지셨답니다. 이런 걸 비싼 옷에 어떻게 넣고 다니느냐며 냄비 받침대로 쓰면 딱 맞겠다고 조롱의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언제부턴가 저희 엄마 반찬에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 말을 하고 싸우기가 싫어서 무시해버렸고 엄마한테 살림과 음식을 그만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밥이 먹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서 먹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이라는 단어가 남의 편이라고들 하던데 제 남편도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되자 저를 대하는 게 남보다도 못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제가 부딪혀서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쪽에서 실수를 했지만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재수없게 사람을 치느냐고 언성을 높였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잘못은 그쪽에서 해놓고 왜 그따위 막말을 하느냐고 똑같이 큰 소리를 쳤죠. 그러자 시비 걸린 여자의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모를 사람이 저에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야, 이년아, 눈깔 제대로 뜨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크게 다칠 뻔했다고. 당장 사과해. 뭐라고요? 지금 나한텐 연이라고 했어요? 이봐요. 잘못은 당신 여자가 한 거지 내가 부딪힌 게 아니라고요. 여보, 뭐라고 좀 해봐. 나 당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냥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해. 창피하게 길바닥에서 싸우지 말고. 뭐야? 지금 당신 마누라가 연소리 들어가며 욕먹고 있는데 미안하다 사과를 하라고? 당신도 똑같이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우 쪽팔려. 그 목소리 좀 줄여.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네가 저 사람들이랑 맞짱을 뜨든지 쌍욕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난 그만 가볼 테니까. 그러면서 혼자 유유히 떠나가는 겁니다. 제 앞에 있는 두 년놈보다 남편놈 때문에 열불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 성질을 부렸어요.
당신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날 버리고 먼저 떠날 수 있어?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왜 엄한 사람한테 승질이야. 네가 조심했으면 욕먹을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뭐? 당신 진짜 너무한다. 여기서 그 사람들 편드는 거야? 나 당신 마누라야. 내가 잘못을 했든 하지 않았든 당신이 편들어주고 구해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거참 말 더럽게 많네. 사람 질리게 하지 말고 저리 가. 이래가지고는 집에서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변했으니 나중에 10년 뒤에는 어떤 취급을 당하고 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이렇게 행동하나요? 아무튼 이런 인간과 평생 살 생각을 하니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나중에 그이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 화를 내니 엎드려 절받은 기분이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미운 정만 커지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놀라운 짓을 벌이고 말았어요. 평소에는 자기 차에 태워주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드라이브 하자며 보채더라고요. 일요일에 좀 쉬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노력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아 기분 좋게 집을 나섰죠. 이윽고 주차장에 내려가 봤더니 그이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차 어딨어? 당신 차 안 보이는데? 그러자 스마트키를 꺼내 스위치를 누르며 낯선 차의 라이트를 번쩍거렸답니다. 나 차 바꿨지. 어때? 죽이지 않아? 설마 이 람보르기니를 샀다는 거야? 이 비싼 슈퍼카를?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 월급이 얼마인데 이런 비싼 차를 사? 당장 환불해. 에헤이, 초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 차를 사려고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뒀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버는 돈이 얼마인데 차 가격을 걱정하냐? 그럼 어머님이 사준 거야?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먼저 질렀지. 돈은 나중에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여보, 괜한 걱정하지 말고 일단 타봐. 내가 시원하게 드라이브 시켜줄게. 뭐야, 그럼 어머님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야? 할부로 샀다는 거지? 그이는 6년의 할부로 샀지만 조만간 시부모님이 다 충당해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이런 철딱서니 없는 남편에게 화가 나 차를 팔아버리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그러자 이튿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왜 자기 아들 기죽이는 소리를 했느냐고 저를 혼내셨어요. 당신 능력이 있으니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든지 페라리를 타고 다니든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이죠. 남편은 기세가 등등해져서 카드값을 자기 월급보다 많이 썼어요. 맨날 집으로 비싼 옷과 시계 등등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잔소리를 해봤자 자기 엄마가 다 갚아줄 거니까 신경 끄라고 짜증을 부렸답니다. 매일 싸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일이었네요. 저는 결혼 1년 만에 크게 후회하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결혼 전 생각을 더 해보라고 조언하셨던 부모님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 하며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죠.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때때로 하긴 했지만 남의 집 남편도 별다르지 않다고 최면을 걸고 참았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10월의 추석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려해주겠다며 먼저 친정부터 찾아갔고 이틀 밤을 지내고 시댁으로 갔답니다. 친정엄마가 명절날 시댁에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차례 음식과 여러 반찬을 새로 담아주셨죠. 이윽고 시댁에 도착해 식탁 위에 친정엄마 음식을 올리며 맛을 보시라고 드렸더니 코를 막고 뚜껑을 덮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다 뭐니? 죄다 싸구려 서민 음식이잖아. 넌 시집 온 지 1년이 넘었으면 눈치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 이런 저급한 음식을 먹는 거 본 적 있어? 어머님, 이거 다 저희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거예요. 저급한 싸구려 음식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 기분이 불쾌하네요. 뭐야? 불쾌? 그럼 억지로 네 엄마 음식을 먹어줘야 하는 거니?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데? 시장 바닥에서 주워 먹을 싸구려 따위를 억지로 먹어야 하냔 말이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나오셔서 저를 방으로 데려가시며 화를 가라앉히라고 하셨어요. 새아가, 네 시어머니가 워낙 까탈스러워서 그런 걸 어떡하겠냐. 비싸고 고급진 거 아니면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니 네가 이해를 좀 해줘라. 그리고 너희 어머님이 싸주신 음식은 내가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말에 겨우 화를 참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려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외투를 입고 나오지 않는 걸 뒤늦게 깨닫고 다시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현관 앞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모아두었더라고요. 저는 옷을 찾아 입고 대신 버려드릴 생각으로 하고 들어가려는데 눈에 잠깐 보인 쓰레기들 사이로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이 보였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초인종을 눌러 시어머니께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음식을 이렇게 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놀래라. 나 귀 안 먹었다. 너무하세요. 아버님이 드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버리시면 어떡해요? 이런 싸구려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희 식구들은 이런 음식 먹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식구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저는 버려진 엄마 음식을 주섬주섬 챙기며 눈물을 흘쩍거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미운 정 하나 더 쌓인 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실컷 화를 쏟아냈답니다. 그이는 진작부터 남의 편이었으니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러게 장모님한테 싫다고 거절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우리 부모님이 서민 음식을 먹지 않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놈의 서민 음식 좀 그만 들먹거려. 재벌들도 차례 음식도 먹고 분식도 먹고 살아. 당신 집안이 유별난 거라고. 아 몰라. 그냥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장모님 음식을 안 갖다 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 알았다. 그런데 부자라고 자랑하면서 왜 아직도 당신 슈퍼카는 할부로 내고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생활비 한 푼 못 주고 있는 거 알아? 내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 거 안 보여? 아 더럽게 지랄이네. 야 아예 영수증을 끊어와. 엄마한테 말해서 이자까지 다 줄 테니까.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도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으니 제 탓을 떠올려보며 고쳐보려고 노력해봤어요. 대화를 자주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남편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 제 성격만 고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갈라진 사이를 이어붙이지 못하고 틈만 더 벌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혼자 산책도 하고 장을 보고 슬슬 걸어오는데 길에서 마주치기 싫었던 시어머니를 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너 무릎 나온 추리닝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냐? 이러고 다니니 내 아들이 네 욕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곱게 차려입다가 일요일 하루 편한 복장으로 외출했는데 말이죠. 여하튼 어디 가는 길이세요? 너 잘 만났다. 내가 좋은 구경 시켜줄 테니까 따라와라. 좋은 구경이요? 저는 어딜 가는지 모르고 시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랑 나란히 걷는 건 창피하다며 5보 이상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이윽고 을씨년스러운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허름하고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실 웃으시며 자랑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 여기 처음 와보지? 여기 뭐 하는데요? 귀신 나올 것 같이 불길해요. 얘가 뭘 모르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일수록 돈이 된다는 걸 모르냐? 이게 바로 내 건물이야. 네? 정말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온다는 그 건물이요? 그렇다니까. 큰손들이 와서 제발 팔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끝까지 안 팔고 있는 나의 보물이라고. 아, 그렇구나. 입이 딱 벌어지지? 나중에 내 아들이 물려받을 거니까 잘 봐둬라. 물론 그때까지 네가 내 아들 마누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 간수 잘해라. 사람 일은 원래 모르는 일이거든. 시어머니 말씀에 저도 똑같이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이 언제까지 어머님 건물로 남아있을지 모르니 간수 잘하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뭐야? 이게 시어머니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네, 버르장머리 없이? 농담이에요, 어머님. 이 건물 너무 좋네요. 제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면 이 건물을 놓치는 거겠죠? 그럼 꼭 그 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존경을 다해 대하거라.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 알아서 하란 소리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결혼 생활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여전히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할부로 갚고 있는 남편은 사치를 계속 부리는 데다 생활비도 한 푼 주지 않았고 멋부리고 치장하는 것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봐도 귀를 열지 않고 제 멋대로 살고 있으니 화는 멈추지 않고 커졌답니다. 그러다 남편은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잘리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잘리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랬길래 잘려? 그냥 하기 싫은 일을 걸러가면서 했더니 나가라잖아. 아, 젠장. 똑같은 월급쟁이들이 전쟁을 왜 이렇게 해대는지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지 뭘. 회사 일이 다 힘들고 전쟁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백수로 살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말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되니까. 어차피 사업하려고 회사 관둘 마음이었는데 잘 된 거지. 그이는 미안한 기색은 눈꽃만큼도 없었고 당당하게 사업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몇 달 동안 남편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시고 저에게 굶기지 말라는 명령만 하셨어요. 그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점심때 먹을 것도 준비하고 출근하라고 일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들어대던 비싼 반찬을 만든 건 아니고 반찬 가게에 사서 냉장고를 채워놨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하루 세끼를 다 챙겨 먹으면 남편 새끼라고 한다고 하던데 제 남편은 남편 새끼로 석 달을 버티더군요. 지칠 대로 지치고 화가 나다 못해 부하가 치민 저는 누가 건들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화를 폭발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빠가 저를 찾아와 어떤 상황을 알려주시고 가셨는데 큰 사건이 터진다는 것에 걱정은커녕 기대가 되더라고요. 얼마 뒤 사건이 터지는 날이 다가와 시부모님을 밖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좋은 데 모셔갈게요. 아주 큰 선물도 준비했으니 같이 나가요. 얼마나 큰 걸 준비했길래 이렇게 난리냐? 어디 건물이라도 사주려고 그러니? 어머님, 농담도 참. 그래도 건물이랑 관련 있는 선물이니까 같이 나가요. 얼른 준비하세요. 네가 뭘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성의가 있으니 따라가 보마.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을 나와 선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리려면 조금 높은 곳으로 가야 해서 골목의 가파른 오르막을 올랐답니다. 예, 너 우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골목에 무슨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냐고. 조금 힘들어도 참으세요. 여기서 더 올라가서 폭죽놀이보다 100배 1000배는 짜릿한 구경거리를 볼 수 있다고요. 비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힘내세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은 힘이 들었지만 곧 비싼 선물을 받을 거라 믿으셔서 구슬땀을 흘리며 잘 따라오셨답니다. 이윽고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섰어요. 어머님,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여기가 제가 꼭 모시고 오려고 했던 곳이에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바로 저 밑에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선물이 밑에 있다니. 너 우리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제가 감히 시부모님께 장난을 치겠어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제 준비됐어. 선물 터뜨려줘. 알았다. 바로 실행할게. 제 통화 소리에 시어머니는 도대체 뭘 터뜨리고 실행하는 거냐고 짜증스럽게 물으셔서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밑에 훤히 보이는 시어머니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시부모님의 시선이 건물로 집중되자 쾅, 푸악, 우르르 쾅쾅 소리를 내며 시부모님의 건물이 폭발이 되며 하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시아버지는 침을 질질 흘리시면서 얼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악 소리를 내며 분노하셨어요. 저게 뭐야? 내 건물이 왜 아닐 거야? 내 건물이 아닐 거야! 안타깝게도 두 분의 건물이 맞아요. 오늘 저 건물이 폭파된다고 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선물이 마음에 드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내 건물이 아닐 거야. 여보, 빨리 내려가서 확인해 봅시다. 정신 차려요. 시부모님은 제 말은 귀에 들리지 않았는지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올라왔던 길을 다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 뒤에서 미소를 지은 채 두 분을 따라 내려갔고 무너져버린 건물 앞에 다다랐답니다. 무너진 건물 앞에 사물놀이패가 풍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꽹가리와 징, 장구 소리가 심장을 울렸고 상모가 돌아가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눈앞에 잿가루로 변한 건물을 보며 주저앉아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요. 시부모님의 건물이 왜 폭파되었느냐면 그 건물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철거 소송 중이었답니다. 법원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는데 시어머니는 설마 건물을 날려버리겠어? 라고 생각하고 항소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건물 하나 날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결국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세입자들이 모두 나가버리고 빈 건물이 되어버리자 토목 사업을 하고 계신 아빠가 이를 하달받아 건물을 날려버린 겁니다. 아빠가 얼마 전 저를 찾아와 언지를 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혼을 결심하고 시부모에게 건물 폭발쇼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건물을 무너뜨린 아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같은 놈아, 감히 내 건물을 날려? 이러지 마세요. 저는 법원 명령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라고요. 세상에 이러는 법이 어딨어. 보상금도 한 푼 못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을 날리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 건물 불법으로 개조를 마음대로 했으니 그렇죠. 시정하고 다시 원래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사돈,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할 게 많으니 힘내세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테니 돈부터 마련하셔야겠어요. 아이고 망했네. 완전히 망했어.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울고 있는 시부모에게 선물로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바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이혼할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데다가 사치가 심하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어 변호사를 만나 소장을 작성했답니다. 그동안 생활비도 제가 부담한 것도 모두 사유가 된다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써서 엿을 먹여주었네요. 시부모님은 제가 건넨 이혼 소장보다 눈앞에 있는 건물 때문에 큰 충격이어서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남기려고 사물놀이패에 끼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꽹가리를 손에 쥐고 실컷 두들겼어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아주 신나게 뛰어놀며 놀았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몰락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이 아닌 친정으로 돌아갔고 몇 주 동안 지내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1원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건물을 날린 것도 모자라 세입자들 모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또 제가 제시한 이혼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죠. 이에 시부모님은 파산을 신청했는데 이전에 이미 파산한 전례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10억이 넘는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시댁의 집과 남편의 집을 팔아치웠어도 보증금을 모두 갚지 못해서 삼금융과 사채를 쓰게 되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어서 아직 남남이 아니었고 시댁 식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 친정을 찾아왔어요. 허드렛 일 한다고 무시했던 아빠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사돈, 돈 좀 빌려주세요. 매일 쌓여가는 빚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이혼시키지 말고 계속 살게 합시다. 우리만 아니었으면 이혼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제가 받은 소장이 수십 장이 넘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같이 말립시다. 이혼 유무는 제 딸에게 물으면 될 것이고 돈은 직접 벌어서 갚으시면 되겠네요. 사돈이 엄청난 부자라고 하셨는데 이 건 하나로 무너지는 건가요? 저는 3대가 먹고 살 정도로 돈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허세였습니다. 낡아 빠진 건물 하나 가진 걸로 생색을 낸 거예요, 사돈. 크게 사업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 빚 정도는 대신 갚아줄 능력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거에 달렸다는 듯한 눈빛을 주셨답니다. 시부모님은 아빠의 시선을 따라 방향을 바꾸어 저를 향해 무릎을 꿇어 앉으셨고 남편은 애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여보, 우리 집이 망한 건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이것 말고는 이혼할 이유가 없지 않아? 내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고 버리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뭐? 가혹하다고? 야, 인간아. 그동안 흥청망청 돈을 써대기나 하면서 언제 생활비 한 번 준 적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을 괄시하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부하가 치밀어. 또 내가 잘 지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면 듣기 싫다고 피하기만 했지? 당신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어서 모르겠지만 네가 잘못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게 속에 쌓였던 말을 했더니 그 이가 넙죽 엎드려서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당신한테 제대로 된 남편 노릇 한 번 못한 거 정말 미안해. 이번 기회를 통해 달라질 테니 제발 다시 받아줘. 이렇게 빌게. 아니, 당신이랑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너 같은 놈은 평생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야. 네가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뿌리치진 못했을 거야. 이제 람보르기니가 아닌 리역 하나 끌고 살아야겠네. 나가서 땀 흘려 돈 벌어서 당신네 집 빚 갚아. 그리고 어머님 부자라서 고고하고 고상한 마나님이 보기 흉하게 무릎을 왜 꿇으세요? 우리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싸구려 서민 음식이라고 버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새아가. 늙은 할망구가 노망나서 그랬다고 생각해주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사부인, 미안해요.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모두 우리를 용서하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 길은 사돈댁 여러분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받아주지 않아서 부모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제발 그만 구걸하고 나가라고 몇 번을 소리쳤는데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핸드폰을 들었더니 그제서야 바닥을 쓸고 쏜살같이 친정에서 빠져나가더군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다시 한번 물으셨고 저는 이혼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확언을 들려드렸어요. 그제야 부모님도 앞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차단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얼마 뒤 법정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 또한 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시부모님들처럼 사채를 써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어서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돌싱이 된 저는 당분간 회사와 친정집만 오갔어요. 괜히 모임을 가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누구보다 잘 살 거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조용한 삶은 1년이 지나가게 되었고 이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친구들도 만나고 지인들과 술도 마시곤 했어요. 제가 이혼했다고 커밍아웃을 했더니 다들 괜찮은 이혼남을 소개해주겠다고 난리였는데 아직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 거절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자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 남편 같은 놈을 또 만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먹 같은 시부모를 만나게 될까봐 재혼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아요. 여하튼 저의 결혼과 핵폭탄급 반전 사연은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글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